안녕하십니까. 혼란한 정치 시사 이슈를 술술 풀어보는 송무근의 혼술 8월 4일 금요일 오후에 인사드립니다. 조금 전에 대통령실에서 김은혜 홍보수석이 서면 브리핑을 하나 발표를 했습니다. 자, 내용은 이겁니다. 대통령의 멘토란 황당한 이야기입니다. 대통령의 멘토라는 것은 황당한 이야기입니다. 대통령은 기본적으로 오랜 공직 생활 때문에 공식 라인을 제외하고 사적인 관계에서 공적인 문제를 논의하는 것 자체를 금기시합니다. 대통령은 대통령직을 맡은 이후 심평시와 국정이나 정치 문제에 대해 그 어떠한 이야기도 나눈 바 없습니다. 국민들에게 혼란을 줄 수 있는 황당무계한 말이 다시는 나오지 않기를 바랍니다. 끝. 자, 여기까지입니다. 심평. 간혹 언론에 등장을 하죠. 이 윤석열 대통령의 멘토인, 주로 좌파 언론에서 그렇게 씁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멘토인 심평 변호사 해서 심평 변호사가 여러 가지 김은혜 홍보수석은 황당무계한 말이라고 했는데 여러 가지 어처구니 없는 말들을 좀 많이 합니다. 갑자기 윤석열 정부를 비판을 하기도 하고 뭐 왔다 갔다 하는데 오락가락 하는 좀 스타일인데, 자, 오늘 뭐가 지금 문제가 됐냐면은 지금 오늘도 언론에서 쓰면서 윤석열 대통령의 멘토로 알려진, 다들 이렇게 시작합니다. 멘토로 알려진, 어떻게 보면은 멘토를 자처하는 거죠. 이 멘토로 알려진 해서 여러 가지 말이 나오는데 본인이 이 멘토가 아니다 이런 말을 한 적이 없고, 자, 어쨌든 그런 상황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어제 KBS 라디오, 또 KBS 주로 뭐 이런 쪽에 나갑니다. 오마이뉴스, 뭐 이런 프레시안 이런 쪽에서 기사를 많이 쓰죠. 심평에 대해서 주진우 라이브 여기에 출연을 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도저히 국힘당, 국민의힘, 국힘당은 안 되겠다 그렇게 해서 신당 창당까지 생각한다는 그런 말을 얼핏 들었다. 자, 윤석열 신당 이 시점에, 총선을 앞두고 있는 이 시점에 윤석열 신당 창당설을 꺼낸 겁니다. 그 전에도 심평은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자, 어제 한 말은 최근에 국힘당 쪽에서 국힘당 이 용어도 민주당에서 쓰는 거죠. 그 여권에서는 국민의힘 이렇게 하는데, 여론조사를 실시를 했는데, 국힘당 쪽에서 여론조사를 실시를 했는데 심평의 주장입니다. 그 결과가 국힘당으로 봐서는 완전히 엄청난 공황 상태를 불러올 정도의 결과가 나왔다. 자체 여론조사를 했는데 국힘당의 공황 상태를 불러올 정도의 결과가 나왔다. 아주 안 좋은 결과가 나왔다는 주장이죠. 현재 정치 분석가들은 대체로 내년 총선에서 국힘당 쪽이 이길 것이다 그렇게 예측을 해놨는데, 그 여론조사에서는 국힘당이 수도권에서는 거의 전멸을 하고 또 전체 의석수에서도 지금 의석수보다도 오히려 더 줄어든 이런 참혹한 결과가 나와서 지금 상당히 쇼크를 안겨주고 있다. 만약 이 여론조사 결과가 진짜면은 참혹하죠. 지금 그 소수당으로 112석으로 이렇게 고생을 하고 있는데 윤석열 정부가 만약에 이거보다 더 떨어지면은 뭐 개헌선도 무너진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개헌 저지선. 자, 그런 상황이 되는 것이고, 이 수도권에서 전멸을 한다. 자, 그런데 이 말이 그렇다면 국민의힘에서 자체 여론조사를 하는 것은 딱 한 군데 있죠. 여의도 연구원에서 여론조사를 실시를 합니다. 자, 그런데 여의도 연구원 여론조사는 일반적으로 공개를 하지 않지만은, 공식적으로 공개를 하지 않지만 공표를 하지 않는 거죠. 그렇지만 정가에 있는 사람들, 특히 이 여권 주변, 또 그 국민의힘을 출입하는 기자들, 대충 다 듣습니다.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 공표는 하지 않기 때문에. 자, 그런데 그런 여론조사 결과가 돈 적이 없습니다. 최근에 여의도 정가에서 전혀 금시초문이죠. 저도 다른 곳에 물어봐서 혹시 이런 여론조사 결과가 있는지 물어봤는데 전혀 모르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심평 씨는 어디서 이것을 가져갔는지, 그리고 또 일반 여론조사, 공표가 되는 여론조사 업체의 여론조사 결과를 봐도 지금 뭐 자기 총선은 일종의 박빙의 승부, 그리고 또 수도권에서 그동안 지금 서울 같은 경우는
전체 이 49석 중에서 40석이 민주당입니다. 9석만 국민의힘이고. 그런데 그런 불균형도 총선에서는 이번 총선에 내년 총선에서는 좀 뒤집어질 수 있다. 이런 여론조사 분석까지 나오는데 느닷없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변수들 상당히 많죠. 이재명 또 돈봉투 뭐 줄줄이 구속되는 자 이런 변수들도 있는데 그래서 수도권에서 유리할 것이라는 조사가 많이 나오는데 갑자기 뜬금없이 심평은 이 참혹한 결과가 나왔다. 자체 조사에서. 자, 그러면서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윤 대통령이 도저히 국힘당은 안 되겠다. 그렇게 해서 신당 창당까지 생각하신다는 그런 말을 얼핏 들었다. 얼핏 들었다. 신당 창당까지. 자, 어디서 그런 말을 들었는지. 본인도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되고 나서는 뭐 만난 적이 없다.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어디서 이런 이야기를 들었다는 것인지. 그리고 본인도 이렇게 이야기하네요. 이게 얼마나 신빙성 있는 말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윤 대통령께서도 이런 문제로 내년 총선 관련해서 심각한 고민을 갖고 계신 게 아닌가 싶다. 이게 추측이죠. 그리고 윤 대통령이 취임하시고 나서부터 계속해서 이런 말이 있어 왔다. 자, 취임 이후부터 윤석열 신당설이 있어 왔다. 자,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이 이야기를 계속 해왔습니다. 윤석열 신당설을 심평 본인이 올해 2월에 또 뭐 언론에 인터뷰 같은 것을 하면서 그때 대통령 취임 1년도 안 된 시점인데 윤석열 대통령 탈당 후에 신당을 창당을 할 것이다. 자,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의힘에 입당하기 전부터 정계 개편을 염두에 두고 있었다. 오마이뉴스 통화에서 그런 말을 했네. 또 이것도 좌파 매체와의 이 인터뷰에서 하는 말입니다. 윤 대통령께서 대선 후보 또는 그 이전 시절부터 국민의힘에 계속 몸을 담가야 하느냐 하는 그런 의문을 가지고 있었다. 유승민, 이준석의 공격 우려도 있었고 국민의힘이 가지는 여러 성격들에 대해 신뢰하지 못한 점도 있고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이유가 있어서 뭐 신당 창당을 생각을 했다. 자, 이것을 초기에 아주 윤석열 대통령이 이 정계에 입문하는 그 단계에서는 어느 정도 그런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그건 제가 잠시 후에 설명을 드릴 텐데, 지금 그것은 이미 없어진 이야기가 된 겁니다. 없어진 이야기, 신당 창당은 없어진 이야기가 됐는데, 계속 이런 말을 합니다. 자, 과연 신빙성이 있을까? 윤석열 신당 창당설. 여기서부터 먼저 이 문제부터 짚어보도록 하죠. 사실 정가에서 이게 윤석열 신당설이 처음 나온 말이 아닙니다. 윤석열 신당설은 윤석열 대통령이 이 우여곡절 끝에 문재인 정권과 싸우다가 검찰총장을 중도 사퇴한 그 직후부터 윤석열 신당 창당설은 나왔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그때 당시에 국민의힘에 들어가는 것보다는 제3지대에서 신당을 만들어서 대권에 도전하는 게 낫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왔고, 그리고 그때 국민의힘 안에서 그 이준석 대표 체제였죠. 이준석이 계속 그 안티 성격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안티 윤석열. 그래서 본인이 뭐 본인의 멘토나 다름없는 유승민을 이렇게 대통령을 만들 거야. 뭐 이런 이야기도 나왔었죠. 그리고 무슨 뭐 경선 열차는 떠난다. 이렇게 하면서 윤석열 당시 그 검찰총장 쪽의 이 심기를 계속 건드렸죠. 거기다가 김종인이 또 자기와 같이 한번 당을 만들어 보자. 이런 또 오프도 뭐 여기저기서 던지고 그랬죠. 그때 실제로 신당설이 나왔습니다. 거기다가 그 검찰총장직을 전격 사퇴한 이후에 이 높은 지지율을 계속 보이면서 윤석열 대세론에 나왔죠. 그래서 윤석열 대세론에 나오니까 이 정도 대세를 가지고 있으면 신당을 창당해도 된다. 처음에 그런 말이 주변에서 나왔던 건 사실입니다. 검찰총장 사퇴한 직후에. 그래서 윤석열의 제3지대 신당 창당설 이런 것이 그때와 나왔고, 뭐 김종인을 비롯해서 이렇게 기웃기웃하는 사람들도 많았죠. 따로 당을 만들자. 김종인은 그때 비대위원장을 하고 나와서 자기가 그 이끌던 당을 무슨 그때 아주 그 혹평하는 막 그런 말들도 쏟아냈었죠. 뭐 진흙탕이라고 표현을 했었죠. 자, 그래서 이 윤석열에게 다른 당을 만들자는 쪽에 오파도 하곤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최종적으로 윤석열 캠프에서는
지금 정치 경험도 없는 상황에서 신당을 만들면은 물론 국민의힘 의원들이 일부 따라 나오겠지만은 좀 위험 부담이 크다. 대선도 얼마 남지 않았는데 그래서 이게 불확실한 측면이 많았죠. 그 신당을 만드는 경우에. 그래서 결국은 그 신당 창당은 접고 거대 야당, 보수 정당, 정통성이 있는 보수 정당 국민의힘과 같이 하기로 해서 그때 전격적으로 입당을 한 겁니다. 이준석이 아마 그때 지방 출장 갔을 때 전격적으로 입당하고 그런 일이 있었죠. 그 안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미리 윤석열 대통령을 맞을 준비를 하고 다 그렇게 준비를 해놨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대선에서 승리한 직후에 윤석열 신당설이 한 번 있었습니다. 그때 저도 소개해드린 기억이 나는데 뭐냐 하면은 제2의 열린우리당 이 노무현 대통령이 취임하고 나서 그때 이 새천년 민주당 소속으로 대통령이 됐는데 그 민주당을 깨고 껍데기만 남겨놓고 본인과 본인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싹 빠져나와서 열린우리당을 만들었죠. 새로운 여당을 만들었습니다. 열린우리당. 왜 그러냐면은 그때의 민주당은 이 DJ계 김대중 전 대통령의 동교동계가 핵심 세력이었기 때문에 그걸로는 개혁을 못한다, 국정개혁을 못한다 해서 그 껍데기만 남겨두고 빠져나온 것이 열린우리당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모델로 삼아서 윤석열 대통령도 이 국민의힘 그때 여전히 이준석이 대표로 있고 계속 내부 총질을 하고 그런 상황이었죠. 그래서 국민의힘을 아예 껍데기만 남기고 빠져나와서 새로운 여당을 만드는 게 어떠느냐 이런 이야기들도 사실 한번 나왔었습니다. 그런 그 논의들이 오갔죠. 논의들이 오갔는데 그것은 특히 대선 직후에 이준석 대표 내부 총질 때 심각히 이 신당을 검토를 한 걸로 저는 알고 있지만 일단 그 이준석이 징계가 되고 또 그걸로 정리가 되면서 그 다음에 비대위가 만들어지고 여당에 비대위가 만들어지고 또 뭐 이준석이 가처분 신청을 하고 우여곡절을 겪은 끝에 어쨌든 김기현 친정체제, 윤석열 대통령의 친정체제죠. 지금 당 지도부는 그 김기현 체제를 출범시키고 나서는 신당 이야기는 전혀 생각지도 않고 오히려 지금 총선을 앞두고 윤석열 대통령이 이 국민의힘이 가반을 얻지 못하면은 내가 식물 대통령이 된다. 이런 각오로 지금 당정 일체가 돼서 뛰고 있는데 느닷없이 심평이 또 신당 창당설을 이야기를 하니 이 대통령실이 발끈하는 겁니다. 제가 저번에 김은혜 홍보수석의 공식 입장은 알려드렸고 대통령실의 핵심 관계자도 언론 통화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전혀 근거가 없는 황당무계한 이야기다. 심평 변호사 말에 대해서는. 그리고 심평은 공식 직함도 없이 대통령의 뜻을 팔아서는 안 된다. 경고를 합니다. 그리고 윤 대통령은 총선에 관해서는 당이 알아서 우선적으로 할 일이라 생각을 하고 국정에 매진하고 있는데 이렇게 황당한 이야기가 자꾸 반복해서 나오는 이유를 알 수가 없다. 멘토라는 말을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다. 공식 직함도 없이 대통령의 뜻을 파는 행위는 다시는 있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경고하고 특정 인사에 대해 대통령의 멘토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건 자제해 주길 바란다. 이렇게 정치권, 언론을 향해서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심평은 뭐 여러 매체에 그동안 등장을 해서 이런저런 뭐 말을 많이 했는데 그러다가 수행실장을 지낸 국민의힘, 윤석열 대통령의 수행실장을 지낸 국민의힘 이용 의원도 한번 경고를 했었죠. 대통령에게 멘토가 없다. 언론인은 심평 변호사의 발언이 윤석열의 멘토로 나가지 않도록 유의해달라. 이렇게까지 경고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심평 변호사는 멘토를 가장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누구도 부여하지 않은 멘토 호칭을 앞세워 사견을 훈계하듯 발설하고 계신다. 이렇게 비판을 했는데도 지금 다시 윤석열 신당설을 이야기를 해서 용산에서 작심을 하고 공개 비판을 하고 특히 홍보수석 명의로 멘토는 없다. 이렇게 딱 잘라버린 것이죠.
자, 그러면 심평 변호사는 누군지 알아볼 필요가 있겠죠. 뭐 경북대학교 로스쿨 교수를 했는데 2003년에 열린우리당, 조금 전에 말씀드린 노무현이 만든 열린우리당 경북창당준비위원장을 맡았습니다. 그리고 2010년 대구 교육감 후보로 출마했지만 낙선, 진보 후보로 출마를 했겠죠. 2017년 대선에서는 민주당 문재인 후보 지지, 당시 문재인 후보 중앙선대위 공익제보지원위원장 이런 걸 맡았고, 싱크탱크 민주통합정책포럼 상임위원 이런 것도 맡다가 조국 사태를 계기로, 그때 조국 사태를 계기로 좌파 진영에서 많이 전향을 했죠. 이 심평도 그때 조국 사태를 계기로 2021년 7월 24일 야권의 유력 주자로 떠오른 당시 야권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 대해 공개 지지를 선언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이 멘토로 불리게 된 계기가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돼서 그때 심평이 출판 기념회를 열었는데 직접 찾아가서 공개 지지를 선언을 해줬으니까 직접 그때 의미가 있었죠. 뭐냐면은 이 문재인 캠프에 있었던 사람인데 조국 사태를 계기로 윤석열 후보 지지 선언을 하니까 의미가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심평이 출판 기념회를 열었을 때 윤석열 후보가 찾아간 거죠. 찾아가서 축사를 해줬습니다. 그리고 심평 변호사가 페이스북을 통해서 저에게 윤석열 후보에게 날선 비판을 해주실 때는 제 처가 꼭 읽어보라고 그 글을 보내준다. 자, 참고를 하세요 하고 김건희 여사가 보내준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그때부터 일종의 덕담입니다. 그건 어떤 뭐 이런저런 이야기하는 거 잘 듣고 있다고 덕담을 한 건데, 그때부터 이 심평에게는 윤석열 대통령의 멘토라는 자칭 이 멘토라는 별칭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계속 이용을 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고 언론을 타다가 이미 철진한 윤석열 신당론을 다시 거론을 했는데 대통령실에서 홍보수석 명의로 분명히 이것을 부정하는 입장을 밝혔고 심평 이 변호사는 멘토가 아니다. 이것을 정리를 했기 때문에 앞으로 이 논란은 수그러들 가능성이 높습니다. 송국근의 혼술이었습니다.